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내 컴퓨터의 사양을 찾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사양을 알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시스템이라고 있죠?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우측 부분에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정보라고 있습니다. 정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의 프로세서, 즉 CPU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설치된 메모리 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윈도우 11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OS 윈도우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시스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프로세서, 메모리, OS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픽 카드라든지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디스플레이 어댑터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저장 공간이 3개가 있네요. 자, 우선 제일 위에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볼륨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보 표시 눌러주시면 여러분 저장 공간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똑같이 볼륨을 누르시면 정보 표시에서 여러분 저장 공간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니터라든지 또는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장 공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하단 작업 표시줄에 파일 탐색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좌측에 내 PC라고 있죠? 이 내 PC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저장 공간의 용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름, 종류, 전체 크기, 사용 가능한 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칸을 좀 더 넓혀주시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남은 공간을 여기에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가 930기가인데요. 그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357기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USB 메모리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요. USB 메모리 전체 크기는 28.9기가고요. 사용 가능 공간이 23.2기가죠. 이 USB 메모리는 지금 사용한 공간이 얼마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내 컴퓨터의 전반적인 사양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항상 보게 되는 이 모니터 화면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모니터 설정을 하는 디스플레이 설정은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설정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야간 모드라고 나오죠. 이것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켜게 되면 모니터에서 파란 빛이 줄어들게 되고 붉은 빛이 돌게 되죠. 단점은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HDR 사용인데요. 자, 이 HDR이 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화살표 누릅니다. 자, HDR은 게임이나 비디오 및 앱에서 밝고 생생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경우 디스플레이가 HDR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HDR을 지원하지 않는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HDR을 켜게 되면 오히려 화면이 어둡게 나오죠. 그리고 게임이나 비디오 소스 자체가 HDR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HDR은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 모니터, 원 소스 자체가 모두 지원을 해야만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HDR이 쓰임새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율 및 레이아웃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모니터에 이런 아이콘이나 글씨가 너무 작을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해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상도를 낮춰서 좀 더 크게 보게 되는데요. 해상도를 바꿔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낮은 해상도를 이용할 경우 아이콘이나 글씨 크기는 커지는 대신에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고 경계선 부분이 지저분하게 나오죠. 그래서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들을 키워서 보고자 하실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 일단 권장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작게 나올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배율을 조정을 하세요. 자, 배율 보시면 지금 300%로 되어 있죠. 저는 지금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300%까지 확대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보시기에 편한 배율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권장으로 놓게 되고 배율을 바꾸게 되면 확대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300%로 배율을 키운 상태인데 전혀 깨짐이 없이 깔끔하게 나오죠.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율을 키운 상태에서는 화면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모니터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서 이용하시기 불편하실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해상도는 권장해 놓으시고 배율을 본인에게 맞게 조절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 방향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피벗 모니터라고 하죠. 모든 모니터는 전부 피벗을 지원합니다. 피벗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방향을 세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모니터 받침대가 피벗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지 모니터 자체는 무조건 피벗을 지원합니다. 받침대가 피벗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침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모니터를 돌려서 세워 놓으셔도 세로로 놓게 되면 컴퓨터의 화면 자체가 세로로 나오게 되겠죠.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 또는 인터넷 검색 위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피벗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지금은 모니터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모니터를 두 대를 연결을 했을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모니터가 두 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 있던 모니터 옆에 모니터가 또 하나가 나왔죠. 근래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온 컴퓨터는 대부분 이 듀얼 모니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컴퓨터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부분은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들이고요. 아래쪽은 컴퓨터 보드에 추가로 카드를 꽂았을 때 그 카드에 단자들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단자가 여러 개가 있죠. 자, 이 그래픽 카드는 모니터를 4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의 경우에는 HDMI 단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DP 단자라는 게 3개가 들어와 있죠.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DP 단자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DP 단자가 대역폭이 커서 좀 더 화질이 좋게 나오게 되죠. HDMI 단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모니터나 TV 연결을 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자가 HDMI 단자가 되겠죠. 이 DP 단자는 주로 컴퓨터와 모니터 연결할 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컴퓨터 모니터뿐만이 아니고요. TV도 컴퓨터에 연결할 수가 있죠. TV에는 HDMI 단자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HDMI 단자와 TV의 HDMI 단자를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컴퓨터 내용이 TV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연결을 해야만 컴퓨터와 모니터가 연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가끔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위쪽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보통 모니터를 HDMI 단자로 많이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HDMI 단자는 컴퓨터의 CPU가 그래픽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연결을 해도 됩니다. 자, 그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꽂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보드에 꽂혀 있는 CPU가 그래픽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CPU의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컴퓨터 뒷면을 보시고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꽂혀 있을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보드에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픽 카드의 모니터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두 대를 놓고 각각의 모니터를 케이블로 여기 있는 그래픽 카드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대의 모니터로 컴퓨터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은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듀얼 모니터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 두 대의 모니터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모니터 하나만 연결하신 경우에도 그래픽 카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U가 그래픽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컴퓨터의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그래픽 단자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대의 모니터가 디스플레이에 뜨게 되고요. 각각의 모니터의 해상도를 똑같이 조정을 하고 배율도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의 모니터 모두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좌측에 있는 모니터를 선택해 보면 여기는 디스플레이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모니터를 선택해 보면 디스플레이 방향이 세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설정 방법과 듀얼 모니터 연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배경과 테마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개인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배경화면과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적용할 테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6개의 기본 테마가 보이게 되죠. 자, 적용할 테마를 눌러보면 원하는 테마를 적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직접 설정할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배경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라든지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 개인 설정에서 배경화면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윈도우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사진 단색 슬라이드쇼 윈도우 추천 4가지가 나오죠. 자, 우선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도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바로 해당 사진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외의 사진은 아래쪽에 있는 사진 찾아보기를 누르시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배경화면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누르시면 단색이라고 나오죠. 자, 저는 지금 단색으로 설정을 해놨었는데요. 자, 보면 여러 가지 기본 단색들이 들어와 있죠. 이런 배경색들을 이용을 해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단색으로 배경색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사용자 지정색이라고 있죠. 자, 색 보기를 누르시면 내가 직접 컬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단색으로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쇼의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계속 슬라이드 쇼 식으로 보여주면서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간격을 지정할 수 있죠. 30분은 30분마다 내가 지정한 사진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 슬라이드 쇼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슬라이드 쇼 할 사진들을 전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셔서 폴더로 들어가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름은 배경화면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쓴 다음 이 안에 슬라이드 쇼로 보여질 사진들을 전부 넣어주시고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 배경화면 선택하시고 이 폴더 선택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위치는 꼭 배경화면에 놓지 않고 이런 드라이브 안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 아래에 보시면 테마라고 있죠. 테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과 컬러, 소리, 마우스 커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테마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테마를 바꿔볼까요? 자, 색을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지금 기본 컬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기본 컬러를 붉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켬 버튼이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런 아이콘 표시하는 컬러들, 그 다음 열린 창 컬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 부분에 보셔도 이런 표시 부분이 전부 붉게 바뀌게 되겠죠. 원래대로 짙은 남색으로 바뀌면 이렇게 켬 버튼이라든지 이런 표시들도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원하시면 붉은색으로 바꿔서 좀 더 눈에 띄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리 기본값이죠. 지금 현재 소리는 윈도우 기본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윈도우 기본값들을 전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고 메시지 선택하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기본 경고음, 마찬가지죠. 자, 이런 소리들을 다른 소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소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스팅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 테스트 해보면 이런 소리로 나오겠죠?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이벤트마다 원하는 소리를 따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알림의 경우 테스트 해보면 이런 소리가 알림인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한다면 여기를 눌러서 다른 소리로 바꿔주시면 알림 소리를 좀 더 알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면 알림을 좀 더 알기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알림 소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윈도우에 나오는 기본 소리들을 전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커서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포인터가 이런 모양이죠. 자, 이 포인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성표에 윈도우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윈도우스 검정 대, 검정 특대, 기본값 대 특대, 반전, 표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 확대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마우스 크기도 더 커지고 윈도우에서 표시가 되는 여러 가지 포인터의 모양도 전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강의 화면에서는 포인터가 크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포인터의 크기는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포인터 크기대로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실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용을 하실 때는 원래 크기대로 제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대신 적용은 꼭 눌러주셔야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의 개인 설정에서 배경 화면과 기본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설정 부분이니까 보기 편하신 개인 설정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시고요. 요즘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 컴퓨터로 전부 옮겨서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활용하시면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